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세법, 재산세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제4 부과 징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과세 기준일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6월 1일 종합부동산에도 동일하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 자, 납기는 언제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기억하십시오. 일단 그것을 기본으로 보고 토지의 경우는 좀 특이하다. 토지는 그래서 좀 늦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꼭 기억하세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를 하고요. 건축물은 기본으로 가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하냐? 토지와 건축물 사이에 좀 끼어있다는 느낌으로 기억하세요. 토지, 건축물 사이에 주택은 그래서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토지와 건축물을 반반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만 20만원 이하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나눠서 납기하냐. 그럴 바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원칙은 7월 16일 건축물, 자, 선박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원칙으로 가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박, 항공기, 건축물은 그런데 토지는 좀 늦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은 쪼개진다. 반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항 및 사항, 과세 대상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변경하거나 또 수시로 부과할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누락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해서 변경, 아니면 또 수시로 부과해야 되면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 방금 한 거죠. 틀린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 주택에 관한 재산세, 뭐죠? 반씩 쪼개진다. 기억하시고, 부과징수할 세액이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금액이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어떻게 했죠?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앞에 7월, 그죠?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네요. 1번 바로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입니다. 보통징수. 이게 뒤에 나오는데 재산세는 보통징수한다. 자,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거 맞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뭘 적어요?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돼요. 미리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제때 낼 수 있잖아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재산세 과세 기준 이겠죠? 6월 1일. 종부세 똑같아요. 6월 1일인데 6월 1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에요.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징수 방법 살펴봅니다. 좀 전에 문제 풀어본 내용 그대로니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어떻게?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그리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제때 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자, 물납 살펴봅니다. 물납. 원래 세금은 돈으로 내는 거죠. 대금 돈으로 내는데 어떤 경우에는 물건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납. 자, 지방자치단체 장은 다 장이죠. 지방자치단체 장이죠.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부동산입니다. 세액이 1천만 원 초과예요. 초과. 1천만 원 많이 내는 거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신청해야지 허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물납하는 게 아니라 1천만 원 초과하는 거. 부동산에 대해서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의 신청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물납을 허가할 수가 있다. 물론 신청했지만 부적당한 경우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불허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경우 10일 이내에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또 변경하여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안 되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 있잖아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거. 그죠? 시가에 따라서 물납, 이게 얼마짜리네? 이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했을 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재산세 분할 납부 살펴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다 장이죠, 장. 납부세액이 250만원, 250만원 기준에는 꼭 기억하세요. 초과예요, 초과. 250만까지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아래 기준에 따라 일부를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3개월이요,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부를, 그죠?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기준은 뭔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250만원을 초과하는 거겠죠?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만원이다. 250만원은 내고, 그죠? 초과하는 50만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500만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만약 600만원이면 뭐죠? 600만원이면 300만원이죠.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분할 납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비슷하게 계속 나오니까요. 한번 잘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예 및 면제. 자, 유예는 없고 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액 징수 면제,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이요. 미만 이상 초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면제한다. 자, 신고 의무 살펴봅니다. 재산세는 원래 보통 징수, 그러니까 알아서 나오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담당하는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합니다. 언제부터? 과세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재산 변동이 있는데 기준일까지 등기 등록이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재산을 취득해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재산이 이렇게 변동이 있고 등기 등록이 안 된 거다. 이렇게 신고를 해줘야지 거기에 사실관계에 맞게 재산세가 부과되겠죠. 그리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내 명의 수탁자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럼 네가 재산세를 보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겠네라고 하지만 원래 재산세를 누가 갖고 있다 그랬죠? 신탁자가 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수탁재산이야라는 걸 알려줘야지 자기한테 세금이 부과되지 않겠죠. 요 두 가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그 상한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내지는 못한다. 재산세의 산출 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100분의 50이에요. 그러니까 50% 더 낸단 말이에요. 50% 인상된 부분,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150%까지만 낸다.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도에서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작년에 100 냈는데 올해가 160 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150까지만 낸다 이 뜻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단 주택은 상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자원시설세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도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자, 종류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자원에 대한 거예요. 특히 지하자원,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둘 이상 지방단체에 있는 경우는 면적에 따라 안 분한다. 그죠? 자원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분이 있어요.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이런 시설분에서 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방분, 요게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하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 선박이에요.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낸 자가 그 납부 의무제이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면 그 대상이 아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면 대상이 아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익을 받는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된다. 그래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요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딴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건축물 또는 선박은 10,000분의 4에서 10,000분의 10이네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번 보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물, 주거용이 아닌 4층 이하 10층 이하의 건축물로 화재 위험 건축물 위 세율이 기준은 산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100분의 200죠.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화재 위험물 건축물은 그 세액을 배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합 부동산세 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